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시절인데요. 오늘 동아일보에 요 오동나무 관의 저주라는 이 칼럼이 실렸어요. 원세훈 원장과 관련된 뒷이야기가 실렸는데 저는 이거 쫙 칼럼 보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원세훈 원장 왜 저랬을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칼럼의 전제는 국정원 직원들,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다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질하는 국정원 직원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변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지금 안에서 지금 있는 것이 구치소 수감 중인 것이 다행이야 라면서 이제 뭐 많이 질타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반려견의 사망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기르던 반려견이 사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 절차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직원에게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라고 한 겁니다. 직원에게 사실 맡긴 것도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일단 직원은 알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이 관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반려견의 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오동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동나무라는 거는 장례에 쓰이는 그 관에 쓰는 그런 나무 중에 최상위 품질의 그런 나무로 일컬어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라면서 지방행으로 자천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해당 직원 상당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이 개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제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병기 의원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원세훈 국정원장 개가 도망가서 직원들 보고 찾으라 해서 개를 찾으러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 그리고 공무원 직원들이 자기 물을 마시니까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갔다. 좌천 인사로 발병해서 숨진 케이스만 5명 이내가 된다. 라면서 상당히 끔찍한 그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여러 제보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저게 다 사실이라면 글쎄요. 국정원장 잘못 뽑아도 한참 잘못 뽑았던 거겠죠. 예. 자, 근데 지금 전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 칼럼 읽어보셨죠? 네. 작가님도. 네. 다 저게 너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 원장의 저런 행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놀랍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저렇게 쪼잔하고 자잘하고 사적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입초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참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회를 연결할 겁니다. 국회로 갈 건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금 국회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오늘은 국회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018년 들어서 첫 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보통은 국회 개회식만 하고 오늘 하루는 끝나는데 오늘은 55개의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 대표님, 이것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벽부터 달라진 국회 모습으로 이제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 55개를 급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구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MB정부 국정원이요. 이 대북 공작금을 또 좀 유용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하는데 이 대북 공작금이 쓰여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님 이 보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MB 정권의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천후로 이렇게
조사와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이 예. 또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나 또 음해 공작용으로 쓰여졌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예. 적절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금명간의 이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 진실을 빨리 밝혀내는 게 좋겠죠.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에 전희옥 작가 함께하고 계세요. 인사도 좀 나누시고.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고생 우리 많으시죠? 전희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언님인데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도 자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또는 국정 운영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지지층들을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9개월이 되고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딱 잘하는 거는 쇼통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임 정권 그러니까 뒷구멍 조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애교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 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급작스러운 최저임금의 인상과 또 이런 가상화폐의 대처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유아 또 영어 교육과의 금지 이런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제 자충우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고 예. 또 우리 자신들이 더 크게 자성하고 또 변화한 핵심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한국당이 사실 뭐 별 대안 없이 이제 정부 비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2030 세대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감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보듬어주는 게 한국당으로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2030 세대들을 단순히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흔히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그 결정을 바로 잡은 사람들도 바로 2030 세대죠. 그러니까 이번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의 이런 불공정한 문제 제기도 사실상 20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활짝 문을 열고 이 세대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내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은 언연찬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 결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개헌을 해나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개헌은 작년까지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시대 정신에 걸맞는 개헌을 앞으로 개헌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아까 그 평창 얘기 좀 하셔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실시간 1위로 좀 계속 올랐던 게 평창 유감이라는 곡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디스곡, 그러니까 반대하는 비판하는 곡이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제 평양 올림픽이 될 것 같다는 그 우려가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 유치하고 또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은 그 국가 경쟁력이나 국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 상황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들 이렇게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세계 한류 K-팝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대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런 유엔 제재 압박으로부터 이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예. 하전 양면의 어떤 북한의 체제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본회의도 있었고 바쁘신 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조만간 스튜디오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평창올림픽이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나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될지 말지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노 기자? 일단은 이제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안 보낸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아서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내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2시에 직접 이제 본인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전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받고 나서 이 반응이 좀 궁금해서 그 참모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 국민적인 행사고 그리고 본인들 이제 집권 시기에 유치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속 좁게 뭐 삐친 사람처럼 안 가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